자, 이번 시간의 시작은 기본적으로 브랜드 if입니다. 자, 그래서 어, 브랜드 if의 기능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겹치는 기능도 있지만 투명하게 사라지는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그 먼저 브랜드 if 기능 중에서 첫 번째 이런 태풍의 눈이라는 주제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한번 먼저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혼합하는 영상의 이미지를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눈의 이미지를 하나 불러옵니다. 이렇게 눈과 그 다음에 태풍의 이미지죠. 지구, 그 다음에 시계 바늘,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런 태풍이 부는 이런 느낌을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자, 이것을 카피를 하시고요. 이미지 위로 가지고 옵니다. 나중에 위치는 좀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위에 있는 이 태풍에서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레이어 스타일이 열리죠. 거기에 보면은 브랜드 if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if의 디스 레이어는 현재 레이어를 말하는 거고요. 밑에 언더링 레이어는 그 하단에 있는 레이어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디스 레이어를 어두운 곳, 디스 레이어의 어두운 영역을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죠? 반면에 밝은색 영역을 또 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영역이 구멍이 나니까 아래쪽에 있는 영역이 보여지는 거겠죠. 네. 그런데 이게 좀 약간 지저분하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키보드에서 옵션 그리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좀 부드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흰색의 영역이 구멍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눈의 중심으로 이렇게 태풍이 휘말려 들어가는 이런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대략 이런 정도로 작업을 한번 해놓고요. 아래 하단에 있는 눈의 색상을 좀 빼기 위해서 블랙 앤 화이트를 넣어서 다음과 같이 화이트 영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가 아래쪽하고 혼합이 좀 잘 되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하드라이트 정도 보시면 소프트라이트 그 다음에 오버레이 오버레이가 훨씬 자연스럽죠. 자, 하드라이트는 좀 과한 것 같고요. 오버레이 정도가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오버레이 정도로 한번 놔보고요. 자, 그리고 이쪽 영역들이 너무 밝으니까요. 밑에 눈의 이미지를 좀 더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단에서 커브를 꺼내와 가지고 커브를 올려놓고요. 자, 커브를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서, 그죠? 특히 또 밝은 쪽을 내리는 게 좋겠죠? 밝은 쪽을 좀 내려서 이쪽 주변 쪽이 좀 더 어두워져서 다음과 같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처리를 합니다. 반면에 어두운 쪽은 좀 밝게 나와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조작을 해서 굉장히 입체감이 있고 표현이 잘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괜찮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눈 영역 부분, 눈에 해당하는 영역을 삭제시킬 수도 있고, 이 영역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영역만 좀 더 약화시켜서 표현을 좀 달리 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우리는 일단 잘라내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도구로 이쪽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저는 시간상 아주 정밀하게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좀 더 아주 정밀한 선택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됐죠? 네.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선택을 좀 더 편집을 해서 정밀한 부분들을 좀 더 다듬어서 정밀하게 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고요. 셀렉트 핸드 마스크에 가서 이 영역에 대해서
패더 값을 좀 주겠습니다. 자, 부드럽게 사라질 수 있도록 좀 더 패더를 줘서 이 영역이 패더를 좀 주면 좋겠죠? 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태풍의 눈에 이 정도의 영역이니까요. 이 정도의 영역만 컨트롤 J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이 영역은 만약에 약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좀 연하게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아예 구멍을 내고 싶다 그러면 이 영역을 어떻게 삭제시켜 버리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셀렉트 인버스를 해서 컨트롤 J를 눌러서 구멍이 난 영역만 이렇게 빼내면 아무 이상 없이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나는 여기다 색깔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리 빼놓은 영역을 놓고요. 투명도를 이렇게 낮춰가지고 연하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미세한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구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지구 이미지를 선택해서 카피를 하고 컨트롤 V 눌러서 눈동자와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크기를 조정을 합니다. 그렇죠? 자, 혼합은 스크린 방식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스크린이 훨씬 더 빛나면서 자, 이렇게 하면 지구라는 어떤 그런 눈동자를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만들어지겠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다면 자, 지구를 한 번 더 복사를 해서요. 복사를 하고 지우개 툴 선택을 해가지고 이 정도 영역을 이렇게 지워줄게요. 슥슥슥 지워줍니다. 예. 즉, 여기 영역, 요 영역이죠. 새로 복사한 영역에 이 부분을 제가 지금 한 30% 정도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지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지웠습니다. 보이죠? 네. 이쪽만 좀 더 강조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키운 다음에 이 영역을 스크린이 아니라 이거는 한 오버레이 정도 홈소프트라이트 정도로 이렇게 강조를 시켜주면 훨씬 더 위쪽이 강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역시 시계에 해당하는 영역을 선택을 해서요. 얘도 갖고 옵니다. 이쪽으로 가져오시고 자, 크기가 비슷하게 혹은 또 뭐 위치 원하는 대로 시계 바늘의 위치 등을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얘도 역시 한 스크린 정도로 해놓고요. 역시 지우개 도구로 이렇게 지워버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계의 영역 정도만 한쪽 영역만 나타날 수 있도록 보여주는 형태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스크린이 너무 세면 나중에 오버레이라든가 혹은 소프트라이트 같은 다른 방식을 약간 도입을 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지구에는 어떤 태풍이 불어오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광고적인 이미지를 합성을 통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저장을 해보시고요. 자, 나머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브랜드 if 이 영역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요거는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겠죠. 역시 요 이미지 하나 하고요. 여성 이미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있는 소년의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소면을 카피해서 이 이미지 위로 가져갈게요. 사이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아무튼 이왕이면 해상도가 좀 사이즈가 비슷하면 좋은데, 자, 크기는 정확하게 크게 맞춰서 맞춰주고요. 여성 이미지를 카피를 해서 위로 올리겠습니다. 위로 올렸고요. 자, 요 여성의 이미지를 역시 더블 클릭을 해서 브랜드 if를 꺼냅니다. 자, 여기 브랜드 if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 R 레드 채널을 꺼버리면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그죠? 그린과 블루 채널만 밑에 있는 소년의 이미지하고 혼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G를 끄면 이 여성이 갖고 있는 블루의 영역과 밑에 소년의 이미지가 이렇게 혼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린만 할 건지, 아니면 그린과 레드와 그린을 혼합시켜서 할 건지, 이렇게 레드 영역만, 레드를 빼고 그린과 블루만 혼합을 할 건지, 그 부분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혼합의 형태를 하나 놓고요. 밑에 있는 소녀는 좀 더 흑백 이미지로 바꿔놓을게요. 색상의 기운을 좀 빼기 위해서 블랙 앤 화이트로 일단은 흑백을 만들어 놨고요. 보이시죠? 자, 흑백을 주게 되면 좀 더 진하게 혼합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소년 쪽도 여러 가지고 요 레드랑 그린이랑 블루를 켜보면 변화가 있긴 하는데, 얘는 사실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아래에 있는 이미지는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이미지, 요 위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밑에 있는 이미지에 영향을 가할 수 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이미지를 줄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얘는 레드만 적용을 한 겁니다. 확인하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줬을 때 밑에 있는 이미지랑 혼합이 잘 될 것인지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먼저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자, 어떻게 한다고요? 레드만 키고 나머지는 체크를 끄면, 자, 요렇게 되겠죠. 근데 그냥 이렇게만 하면 좀 뭔가 약하니까 여기에서 오퍼스트 값을 이렇게 좀 낮춰보면, 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 밑에 소년이 좀 너무 강한 것 같으니까 소년을 선택하고 투명도를 조금 약간만 조정을 해봐도, 네,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이죠? 네. 그런 식의 작업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 물론 위쪽 위에다가 커브라든가 이런 명령을 통해서, 커브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강약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밑에 있는 여성의 이미지하고, 네, 이 강약의 이미지가 좀 드러나죠. 네.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얼마나 강약으로 적용할 것인가, 네, 이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 혹은 오퍼시티를 적용할 것인가. 네. 브랜드 if의 방식을 물론 이것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는 천차만별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채널만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혼합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은 아주 나눠질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밑에 요 얼굴의 이미지, 대상의 이미지를 좀 더 강하게 할 거냐, 아니면은 위에 있는 이미지를 좀 더 강하게 할 거냐에 따라서 역시 서로 간의 효과도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는 두 장의 이미지만 했는데 두 장의 이미지가 아니라 뭐 세 장의 이미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렇게 타이포 어울리는 또하고 사운드, 이런 식으로 어떤 타이포를 줌으로써 이미지와 타이포를 같이 융합시켜서 디자인을 한번 해보는 그런 감성적인 작업을 역시 연결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게 너무 약하다 그러면 여성의 이미지를 하나 더 복사를 나중에 해서 이 여성의 이미지에 대해서
역시 또 다른 혼합적 방식을 선택해서 강조를 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또 여기서 나중에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네. 보이면 이렇게 오버레이를 주게 되면 좀 더 여성의 이미지가 좀 더 강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물론 이와 같은 이미지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혼합 방식을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여성의 얼굴, 남성의 얼굴을 조금 가라앉혀주고 싶다 그러면 역시 그 얼굴에 들어가서 여기서 필 오퍼시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퍼시티가 있고요. 네, 오퍼시티로 내려주는 방법이 있겠고 이렇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필 오퍼시티가 있어요. 필 오퍼시티를 해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럽죠.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성의 얼굴이 좀 더 많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위에는 이건 좀 끄고요. 약간 이거는 강하게 줄 때 이렇게 할 수 있고 끌 때도 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톤을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색감이라든가 어떤 여기서 좀 더 강약을 좀 주고 싶다 그런다면 그 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더 톤을 조정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톤을 좀 더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브랜드 이프에 대한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의 작업을 한번 클리핑에 대해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클리핑 레이어라는 항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한번 먼저 만들어 보면서 이해를 가져볼 텐데요. 자, 앞서서 했던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건 의미가 없고 자, 이미지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소년의 이미지를 그냥 가지고 할까요? 소년의 이미지를 하나 오픈을 하겠습니다. 자, 이 소년의 이미지에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쉐입을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요. 펜 툴을 사용을 해서 펜 툴에서 쉐입으로 삼각형의 조각을 하나 이런 쉐입을 만들겠습니다. 쉐입 레이어를 하나 만들면 되겠죠. 네. 그리고 역시 또 다른 삼각형 또 다른 삼각형 네. 또 다른 이렇게 된 삼각형 그리고 또 네, 이렇게 좀 다른 형태의 삼각형 조각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됐죠? 네. 여러 개의 조각들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 소년의 이미지도 카피를 합니다. 여러 개의 조각을 카피를 하시고요. 자, 밑에 있는 레이어를 모두 다 끄고 또는 끄시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하단에 있는 조각을 이 이미지 밑으로 내려놓겠습니다. 얼굴 밑에 내려놓고요. 자, 이렇게 덮여 있죠? 이 두 개의 관계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이미지 사이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옵션 키, 즉 Alt 키를 누르면 마우스 커서가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미지가 한 칸 뒤로 물러나면서 이 삼각형 안에만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이것을 클리핑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삼각형들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인물의 밑으로 다 갖다 놓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자, 동일하게 눈을 켜고 역시 사이에다가 이렇게 잘못했네요. 네, 요 지금 삼각형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는 저 밑으로 더 내려놓고요. 자, 인물이 삼각형 안으로 착각하면 안 되니까 자, 이 해당하는 인물이 삼각형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나머지는 끄면 뻗으면 아래쪽은 필요 없으니까 우선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키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때요? 모든 이미지들이 삼각형 조각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각을 움직여 보면 그렇죠? 이 조각의 형태들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밑으로는 솔리드 레이어든지 그라디언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자, 일단은 붉은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위에 이 이미지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 형태에다가 우리가 FX에 베벨 앤 엠보스라는 부분 기능을 하나 넣을게요. 자,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베벨 앤 엠보스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엠보스, 이너 베벨 뭐 이런 식으로 넣어도 상관없고요. 아웃 베벨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두께를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삼각형 안에만 돼야 되니까 이너 베벨로 하겠습니다. 이너 베벨. 네, 두께를 주고요. 기본적으로 사이즈, 그 다음에 소프트 정도, 앵글. 네. 글래스는 좀 더 강해하는 게 좋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요거나 아니면 요거나 이렇게 해서 좀 강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게 낫나요? 아니면 이런 스타일이 나쁠 수 네, 이해가 날 수도 있겠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고요. 소프트가 좋은가? 소프트를 일단 스무스로 하겠습니다. 자, 딥소가 너무 진하면 좀 약할 수도 있으니까. 자,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벨을 하나 만들었고요. 하이라이트는 오퍼시티를 좀 강하게 주는 게 좋겠죠. 오퍼시티 값을 좀 더 강하게 해야지 이렇게 빛나는 느낌이 좀 만들어지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K를 바로 줄 수도 있고요. 혹은 사틴을 하나 켜서 사틴이 좀 적용이 돼서 금속성이나 혹은 유리 같은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좀 더 이 안에 혼합이 될 수 있어도 나쁘진 않겠다.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이것도 역시 사틴도 아니면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얘는 엠보스를 베벨 엠보스를 적용했고요. 옵션 키를 눌러서 이렇게 다른 애들한테 카피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네, 마치 뭐라고 해야 돼요? 유리 조각이 그죠? 네. 유리 조각을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컬러 인필에도 들어갔나? 네, 됐네요. 이렇게 해서 조각들이 이렇게 유리 조각들이 마치 이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유리 안에 이미지가 눈의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그죠? 다른 세계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얼굴의 형태를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공을 들여본다면 제대로 된 그런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죠?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작업을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이제 응용적인 작업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보는데요. 끝까지 시간상은 다 못하더라도 한번 하나의 예를 한번 진행을 해보면 자, 이런 이제 인물의 이미지가 있으면 이 인물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걸로 하시면 안 되겠고.
셀렉션 툴로 빠르게 선택을 한번 해보려고 해보겠습니다. 퀵 셀렉션 도구로 이렇게 좀 더 작업을 우선 빨리 하는 식으로 해봤고요. 이런 영역 포함을 좀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제외를 시키고요.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확대를 해서 주변을 따라가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제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셀렉트 핸드 마스크를 통해서 보시고요. 자, 리파인 엣지 툴로 머리카락 영역을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업을 한번 하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머리카락 영역은 깔끔하게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데는 조심하게 작업을 하시고, 대략적으로 일단 시간상 헤더 좀 주고, 시프트 엣지 약간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고요. 스무스, 그다음에 콘트라스트. 그래서 경계가 좀 더 무너지지 않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문제가 있네요, 그죠? 자, 이거는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스틸을 좀 양하게 제대로 보이죠? 네, 확인을 좀 하고요. 자, 됐네요. 그래서 오케이 하시고요. 이거는 레이어상에서 컨트롤 J를 눌러가지고 자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으로 작업을 해놓습니다. 자, 된 것 같죠? 이제 얘를 시간 이렇게 나눠 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는 아닐 건지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한번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략적으로 황금 비율에 맞춰서 어느 정도 내가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누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뭐 이만큼 덩어리를 나누겠다. 이만큼을 이 정도의 덩어리는 넣고 이만큼의 덩어리는 다른 걸 넣겠다. 뭔가 그런 계획들을 좀 세우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너무 많이 파괴시켜버리면 안 되니까 특정한 영역, 어느 영역까지는 내가 적용을 하고 어느 영역까지는 나눠 놓겠다. 이런 좀 기준을 잡아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예로서 이렇게 작업이 됐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사각형으로 이 영역, 이미지가 갖고 있는 이 영역이죠. 예, 이 영역, 이 정도의 영역을 자, 이거는 이제 하나를 복사해야 되니까 커맨드 J가 원래 복사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죠? 근데 똑같은 게 복사가 되는 거니까 커트로 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선택 영역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 선택해서 커맨드 Shift J죠. 커맨드 Shift J를 하면 자 얘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얘는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같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 영역을 이만큼 하겠다 그러면 여기 선택하셔가지고 커맨드 Shift J 네, 그러면 이렇게 이 덩어리가 이렇게 잘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가 또 어딘가에 들어가겠다. 나는 지금 이만큼 들어가고 이만큼 들어가게 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요 가운데 영역에다가 요 영역도 들어가겠다. 그러면 요 부분도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여기죠? 커맨드 시프트 J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 놓는 거예요. 물론 이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쪽에서도 내가 만약에 이만큼 이 정도 영역을 다른 이미지로 집어넣겠다. 네. 아니면 뭐 이 정도 영역을 여기서부터 이만큼만 다른 영역을 넣겠다 한다든가 그 영역이 들어갈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이 정도만 할까요? 여기서는 자, 이렇게 한번 이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그런데 Shift J. 네. 그러면 이미지가 이제 다 분할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해당하는 이미지에다가 집어넣고 싶은 이미지를 가져오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미지, 이런 이미지, 네, 이미지 이런 애들을 가져올게요.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자, 여기는 컨트롤 R이죠. 네, 됐습니다. 오렌지 플로팅 오렌지 윈도우 왜 안 먹지? 네, 잠시만요. 잘 먹지가 않네요, 갑자기. 자, 잘 되다가 이제 됐어요. 네, 갑자기 이상하게. 오케이. 네. 네, 이렇게 돼야죠. 됐습니다. 그러면 네, 사슴 이미지를 카피를 하고요. 카피. 그래서 이 이미지로 불러넣겠습니다. 컨트롤 V. 자, 그리고 네, 나무 이미지도 카피, 컨트롤 V 집어넣고요. 그리고 소녀의 이미지도 카피, 컨트롤 V. 자, 이 이미지도 컨트롤 A, 컨트롤 V 이렇게 다 집어넣습니다. 네,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를 각각 요 각각의 조각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클리핑 레이어로 위치를 시켜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해당 이미지를 안에다 넣겠다. 또 넣겠다. 넣어주겠다. 그 다음에 이 이미지도 여기다가 조각에다 넣어주겠다. 이 사슴 이미지도 여기다 넣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다 넣어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사슴 이미지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사슴 이미지가 보이죠. 숲의 이미지도 여기 보이고요. 이 숲의 이미지는 사이즈를 줄이면 그렇죠? 얼마든지 이 안에서 이렇게 크기 조정을 하면 보여주고 싶은 영역 정도만 표시가 될 거고요. 사슴도 마찬가지죠. 사슴의 이미지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가능하겠죠. 자, 소녀의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죠? 네. 하나의 이미지지만 그 이미지에 조각조각으로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거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네. 오케이. 네. 자, 아주 빠르게 지금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나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요 칸으로 우리가 라인 도구를 가져다가 라인으로 이렇게 그죠? 라인을 해서
필은 없는 걸로 하고 스토크는 흰색으로 해서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하나 만들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작업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맨 꼭대기로 라인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라인 도구를 복사를 몇 개 하셔가지고 네. 여기 위치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네. 컨트롤 J 또 복사를 해서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칸을 흰색의 라인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눠줍니다. 네, 됐네요. 이렇게 되면 바탕에다가 이제 자 이렇게 흰색의 라인으로 딱딱딱 그려주면은 딱 맞겠죠. 자 그리고 솔리드 컬러를 이제 만들어서 아래쪽에다가 맨 하단 쪽에다가 다시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잘못됐네요. 그죠? 뭔가 옵션에 문제가 있나요 지금? 어허. 상단에서 문제가 있나? 거꾸로 됐나봐요. 블랙으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이런 식이 되는 것도 상관없고 이거는 조금 뭔가 오류가 있네요. 지금 컴퓨터 상에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이네요. 자,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적용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맨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하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배치를 하단 쪽에다가 마무리를 해도 상관없는데 지금 얘가 익스크루전이 되어 있었군요. 브랜드가 혼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혼합 모드로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지금 혼합 모드가 되어 있었나봐요. 네 맞네. 전부 다 어떻게 이상하게 혼합 모드로 또 잡혀 있었네요.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제 이런 것들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 문제가 없죠 이제? 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인가요? 네, 해결을 했습니다. 하시고 레디얼로 놓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색상을 좀 따뜻한 색상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되시겠죠? 네. 다음과 같은 이런 어떤 방식을 거치게 된다면 물론 여기 라인이 보이니까 이런 이제 그라디언트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화이트로 완전히 하거나 영역을 만들어 놓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 본다면 지금 보여지시는 이런 작업 네. 자, 색깔에 대한 각각 색상에 대한 조절이라든가 그죠? 각 칸에 대한 조절들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면 괜찮겠죠. 이런 영화 같은 이미지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네, 전체적으로 어떤 거는 또 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의 과제는 요걸로 한번 제대로 된 과제는 요걸로 한번 여러분한테 과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